그래서 만약 다리에 만약에 뭐 암이 세포가 갔다 그러면은 다리에 골절이 안 왔는데도 기부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냥 부러질 수 있으니까. 걸어가다 부러지면은 이제 주저앉아야 되니까 기부스를 해 놓은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병적 골절. 그 외에는 이제 뭐 배 속으로 가면 복수, 뭐 배에 물이 차고 간으로 가면 항달이 생기고 목이나 근육에 망울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피부 아래도 이렇게 보면 짠짠하게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 그 암세포들이 전이됐을 때 올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. 의식이 혼미하거나 혼수가 오고 또 이게 한쪽 남자 같으면 한쪽 유방이 좀 커지는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야, 암이 이렇게 번진 거 아닌가.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손가락이 또 이렇게 둥그름하게 곰봉지처럼 이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이제 둥그런 사람도 있어요.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. 그 사람이 뭐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그 손가락이 그렇다며요. 이렇게 좀 고집이 좀 세고 자기 주거에 뚜렷한 사람. 그거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손가락이 둥그러진다. 이러면 이제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근육성 병증 이런 게 오고 뭐 체중 감소 이런 게 오는데 이게 암이 번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그 암 자체에 그 호르몬이 나와요. 특히 폐암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. 뭐 성장 호르몬, 뭐 남성 호르몬, 여기 이제 항이뇨 호르몬 이런 게 굉장히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 폐암을 말이죠. 이렇게 좀 몇 개 추출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그걸 키워가지고 이 호르몬을 추출하고 팔면은 호르몬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꼬마들 키 안 크는 꼬마들 뭐 이게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엄청 비싸요. 1g에 뭐 몇천만 하지 않습니까? 그런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팔면은 재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호르몬. 근데 이 호르몬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. 이게 번진 게 아니란 말이죠. 근데 이게 왔다고, 야, 이거만 벌써 애가 벌써 머리까지 번진 것 같아. 집으로 모셔가지. 그럴 게 아니라 치료를 하면 폐암을 절제했다.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. 호르몬이 없어지니까. 그래서 꼭 이거는 전이 되어서 말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 있다.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폐암에는 너무 세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폐암에. 제일 많은 게 이제 팽팽상피세포하고 선암. 선암이 또 지금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, 그 다음에 대세포암, 소세포암. 그 다음에 두 개씩 붙은 게 있습니다. 선암하고 팽팽상피암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, 소세포암하고 또 이런 선암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이 소세포는 그 항암 약물 치료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. 그런데 소세포는 없어지는데, 그것도 안 없어지고 덩어리에 남아있을 때는 소세포가 아닐 수가 있어요. 두 개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 그런 건 수술해버리면 될 수 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갖고 뭐 기관지 폐포암 이런 여러 가지 세포인데 우리가 하는 걸 한 4개 정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폐암을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단하느냐. 뭐 폐암이 생겼는데 전혀 정상이 없단 말이에요. 기침 좀 하는 거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사진을 찍어봅니다. 그러다 흉부외과 환자가 오면은 접수를 했는데 그 앞에 간호사가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냐. 아니 진찰도 안 해보고 뭐 사진 찍으려고 그러냐고 뭐냐. 종합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사진을 안 찍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습니다. 그 다음에 가래에서 암세포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CT를 찍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 같은 거 무가 길게 이렇게 있으면 무를 둥그러면 길쭉하지 않습니까? 근데 CT라는 건 그걸 잘라서 찍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잘라보면 안에 바람 드는 것도 보이고 그러잖아요. 둥글둥글하게. 그 바람 들고 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게 이제 CT라고 그러죠. 전선화 단청 촬영. 단청으로 해서 찍는다. 이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말하는 뭐 피 한 방울로 암 검사한다는 게 이제 폐암 인자 혈액 검사. 아직은 연구 단계고 아직은 뭐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이제 폐암이 확실히 있는데 혈액 검사했더니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. 그런데 수술하고 나면은 수치가 떨어집니다. 근데 또 뭐 한 1년쯤 있다 또 수치가 올라가요. 아, 그러면 폐암이 조그맣게 몸속에 있다가 그게 커졌구나.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한데 멀쩡한 사람 폐암 뭐 혈액 검사해갖고 오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오른다 해서 꼭 폐암이라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건 그냥
아직까지는 연구 단계다. 근데 이제 뭐 검사는 몇 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, 그 다음에 기관지 내시경, 기관지 안을 들여다보죠. 그래서 기관지의 암이 어디 생겼는지를 이제 보는 기관지 내시경. 그 다음에 그 기관지 내시경에서 안 보일 때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조직을 좀 빼내가지고 검사는 침 흡입 조직 검사가 있고, 요새는 이제 머리 같으면 MRI, 머리 CT, 또 페트라는 게 있습니다. 페트라는 거는 이제 암이라는 게 굉장히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건 암이거든요. 그 활동이 많으면은 페트에서 나와요. 이 페트는 그 어떤 그 물체의 그 과잉 반응, 그걸 보는 거거든요. 근데 만약 암이 너무 조그만 게 있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,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서 거의 다 이제 힘이 없어졌다 그러면 암이 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페트도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걸 검사를 다 해봐야 이제 진단이 가능하다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해도 다 모르겠다. 그러면 우리가 흉곽 내시경으로 조직을 좀 떼서 볼 수가 있고요. 거기서도 안 나오면은 조금 가슴을 좀 째가지고 그 혹을 좀 떼서 햄매기로 보고, 그게 암이면은 크게 떼고, 암이 아니면은 그거로 수술이 끝났다.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딴 데서 이제 당신 암인지 모른다 해갖고 우리 병원에 옵니다. 그러면 자기는 이제 기분이 좋죠. 왜냐하면 뭐 암보험도 들어있겠다. 뭐 초기니까 암 수술하면 또 돈도 나오겠다. 그죠? 이게 돈도 받고 완치도 되고. 그런데 수술했는데 뗐더니 암이 아니고 암 비슷한 거죠. 혹이다.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. 암으로 해줄 수 없냐? 에이, 암으로 해줄 수 없는데 암 아니고 낫긴 나는데 이 돈을 못 받나 봐요. 암보험 회사에서 돈을 안 줘요. 암이 아니니까. 그래서 좀 억울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호흡기계하고 이번에는 폐암의 진단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. 이 다음에는 이제 진짜 폐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